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회원 컨설팅은 매년 12월 달쯤 되면 내년도 운세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12월 1일이네요. 그래서 내년도 띠별 운세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리기 전에 나라의 운세를 한번 살펴봐 볼까요? 나라의 운세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 개별 국민들의 또 운도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먼저 오늘은 나라의 운세를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띠별 2개 띠씩 제가 2022년 새해 운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의 운세를 보아 보니 2020년은 이민이다 라고 되네요. 이민 60갑자를 보면 이민인데 제가 이민생이거든요. 그러면 2022년은 벌써 한갑을 회갑을 맞게 되는 그런 행 같아요. 이 음행 오행을 보면 임은 보면 큰 물이거든요. 큰 물. 인도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양이다. 그러다 보면 이 임은 음양 오행을 봤을 때 색깔로 구분해 보면 흑색이거든요. 흑색인데 이는 띠는 이제 호랑이 띠잖아요. 그렇죠? 호랑이 띠인데 그러니까 이 내년도는 2020년은 이제 백호가 아니라 검은 호랑이네. 검은 호랑이. 이 호랑이 중에 검은 호랑이가 있나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좀 약간 검은 호랑이 아니라 좀 거무짭짭한 호랑이 같은데 그만큼 내보니까 힘이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검은 이 호랑이 해다라고 살펴보면 되고, 또 우리가 이 사계절을 따졌을 때 우리가 목화 토 금수 따질 때 이건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거든요.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인데 보면 임은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이민희는 아직도 보면 이 겨울을 몸 벗어나는, 물론 나무는 이는 나무인데도 이제 우리가 봄이지만 하늘의 기운을 보면 이제 역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아직까지 못 벗어나면 아직까지도 좀 산들이 많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초하루 정생이 한 달을 가듯 또 초하루 1월 1일 일진에 따라 그의 또 운이 달라지는데 살펴보니 내년도에 초하루가 보니까 1월 1일이 양력으로 보니까 1월 1일이 2월 1일인데 그날 일진이 보니까 얼류네요. 얼류네요. 얼류인데 얼류도 음양 오행으로 보면 얼은 이제 음의 목이거든요. 음의 목이고 유도 또 음의 또 금이거든요. 음의 금이다. 이 가만 보면 이제 하늘의 기운은 이 물로서 강한 물이거든요. 강한 물이 또 지상의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오행상으로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산출물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출물이 많고 비록 겨울이지만 어느덧 봄의 기운이 이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산출물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산출물을 또 올해까지 또 이 얼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나무가 또 민생이잖아요. 그렇죠? 민생까지 파고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익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생들이 파고달라 그러면 힘이 드는 바로 그런 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뭔가 모르게 밥을 표현하자면 이제 뜸을 잘 들인 밥은
백성들에도 먹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들인 떡을 밥을 덜 들인 떡을 백성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본성이 자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다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요구서를 그러네요. 뭐 요구서를 많이 제출하다 보면 나라가 많이 시끄럽겠죠, 그죠? 한편으로는 또 이 유가 뭐냐 금이네요, 그죠? 금은 이 큰 칼이 아니라 작은 칼이니까 이 그동안에 우리가 욕구 분말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욕구들을 많이 또 쳐내야 되는 그런 게 또 내년도에 그런 많이 또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근본적으로 보면 나라가 크게 삼동 넉넉하지 않냐고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또 제각기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내년도의 방위를 보면 이 자방위거든요. 자방위는 바로 자는 북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장군이 북쪽에 가가 있네요. 북쪽. 대장군이 북쪽에 가가 있다면 대부분 뭐 북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또 뭐 북쪽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사는 위치 중에서 북쪽으로 여행 가거나 북쪽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바로 대장군 쪽에 있는 쪽에는 뭔가 모르게 제가 많이 따른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2020년은 또 뭐 우리가 삼재도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년에 삼재를 보니까 신자진이에요. 신자진은 뭐냐면 신은 잔나비띠거든요. 잔나비띠. 자는 쥐띠고 지는 이제 용띠거든요. 그래서 잔나비띠, 쥐띠, 용띠 생들은 내년에 2020년에 보면 덜삼재는 덜삼재. 왜 덜삼재가 들었었냐면 이 신자지는 서로 합이 맞거든요. 합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잔나비띠, 쥐띠, 용띠들은 서로 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대장격인 신, 즉 잔나비가 내년도에는 호랑이띠하고는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잔나비는 금이고 호랑이는 이제 나무인데 이 금이 이 나무를 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거든요. 그건 지푸리지가 꺾이니까 서로 상극관계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상극관계에 들으니 바로 덜삼재가 들었으니 요거 잔나비띠, 쥐띠, 용띠는 덜삼재다라고 이제 삼재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삼재가 들었으면 제가 이제 해온 컨설팅은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가 우리가 평소에 이 삼재 때가 되면 평소에 이제 공부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공부 시험에서 삼재가 재앙이 오는 과거에는 진짜 어렸을 때는 재앙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복삼재라고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삼재 기간 동안에 자기를 한번 둘러보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평소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만약에 어기는 해라 같으면 평소에 많이 어겨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삼재 때는 조금이라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지 않냐고 똑같이 이 교통법규를 자꾸 어기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고라는 것은 이 삿대는 일이 높게 쌓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를 일어나는 거 보면 하루쯤에 내가 교통사고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해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딱 요 전점에 딱 오면 딱 교통사고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 점점에 안 오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자꾸 이제 일사 이 호수가 압력이 꽉 차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호수에 물이 점점 작게 흘러야 안 흐르듯이 물이
압력이 작게 흐르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3년 동안은 평소에 내가 행동을 하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뭐 교통법규를 많이 어긴 사람은 교통법규를 좀 잘 지키고, 또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술 좀 자제하고 내 건강을 좀 챙기고, 그동안에 못다 읽은 책들이 있으면 자기 책 좀 읽고 교양을 좀 찾고, 그러다 보면 또 내 말투도 조금이라도 조금 험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좀 고치 나오고, 그렇게 이제 3년을 딱 지나다 보면 이제 삶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변하면 이제 이 삼재가 결국 내한테 재앙이 오는 삼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복삼재였구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삼재를 이기면 됐고, 하여튼 이 원숭이띠, 쥐띠, 잔나비 용띠들은 내년에 삼재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자면 내년에 대장군이 북쪽 방향이니까 가급적 북쪽인 부동산 쪽에는 뭐 투자를 안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검은 호랑이 해니까 힘은 강력하다, 힘은 강력하게 기운이 돋았지만 아직도 이미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민년도 그렇게 삶들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뭐 역시 코로나 내년 3년쯤 뭐 후반기 되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 참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봄이 오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요 이제 내일부터는 띠별로 어떻게 이 운세가 펼쳐지는지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